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은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 쇼츠 영상에서는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조금 빠졌고 더군다나 이제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뭐랄까요. 약간 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풀이장에서도 이제 막 방산주만 막 올라오고 나머지 막 다 떨어지고 있어서, 아이고, 오늘 좀 쉽지 않겠네. 어제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주는 흐름, 딱 좋아요. 쉬어주는 흐름, 거기서 코스닥이 급반등하는 흐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다 라는 얘기를 이 레벨업에서도 많이 드렸고, 뭐 어제 종목 상담에서도 드리고 있고, 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조금 후순이고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가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일 수밖에 없다. 왜? 그걸 코스피에서 보여줬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는 정말 제 찐팬들만 보시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까지 드렸냐면, 제가 운영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50%를 반도체 소부장으로 몰았다까지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까지 제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종목을 말씀 못 드리지만 결국엔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주도주로 몰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특히나 장비 쪽이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건 SK 하이닉스의 이 웨이퍼 생산 능력을 3배를 키우겠다라는 뉴스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젠슨왕 선생님이 와 계실 때도 SK 하이닉스가 우리 생산 능력 2배로 키울 거다라는 얘기를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적이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 코멘트가 나왔죠. 2034년까지 8년 뒤 34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을 3배 키우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장비주들부터 막 엄청나게 반등을 해주고,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4%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코스닥이 많이 떨어질 때 좀 억울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어저께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괜히 했나 보네요. 하소연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참 이런 건 좋아요. 수출 데이터가 빠르게 나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수출 자체가 전년 대비 85% 증가, 당연한 얘기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는 206%예요. 물론 뭐 월말까지 봐야겠지만 반도체는 역시나 겁먹지 마셔야 된다. 음봉으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가 나와줘요. 그리고 아마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은 게 6월 15일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체가 나올 겁니다. 예상치.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반도체고요. 다른 데로 이렇게 잠깐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하시고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집중적이게 파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저는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죠?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기준점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사이드카의 기준이 현재 우리가 7천선, 뭐 8천선까지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드카 발동되는 기준을 조금은 러프하게 해둬야 되는, 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게 불만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KNX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카까지 또 발동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서 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되게 감사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수가 4% 5% 이렇게 한 번에 쭉쭉 올라간다라는 건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도 일단은 개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뭐 매수하는 거래 시간을 늘리실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좀 손 좀 봐주셔라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페이스X가 내일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뭐 HVM 특히나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는 게 맞고요. 스페이스X의 목표액의 4배 380조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쏠림 뭐 이런 강한 매도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스페이스X 때문이다, 스페이스X 때문일 거다라고 했는데 맞았죠. 실제로 그게 뭐 틀린 얘기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실제로 상장이 되면요, 여러분들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7위로 상장이 됩니다. 7위, 8위? 그건 뭐 엄청난 큰 덩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학습을 했죠. 이런 대형 IPO가 상장이 되면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학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엔스로피 상장. 그 다음에 오픈 AI 상장. 오픈 AI도 비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하죠, 어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엔스로픽이 됐던 오픈 AI가 됐던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현금을 또 마련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던 지표고 경험했던 하락이기 때문에 또 엔스로픽과 오픈 AI 대형 IPO 상장이 확정이 나면 현금으로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뭐하러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를 온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강세업종은 6개. 제가 이거는 그냥 오늘 시장이 좋아서 써봤습니다. 마니커, 뭐 마니커 FNG, 하림, 교촌 FNB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6개가. 갑자기 닭고기가 왜 올라갈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닭고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월드컵 개막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동아시아권 아니면은 뭐 중동 뭐 이쪽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맞는 데서 월드컵이 펼쳐진다면 당연히 치킨 배달이 많아지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는 또 낮입니다. 낮 10시 뭐 11시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 이제 꺼내놓은 건 만약에 마니커라든지 뭐 기타 등등 6개 관련된 종목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탈출하셔라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더 올라가겠지. 야, 월드컵 이제 시작인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 올라갑니다. 저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냥 반등 줄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보시면 되고 반도체 소부장 올라간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죠. SK하이닉스의 증설 삼성전자는 얘기 안 했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따라서 증설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은 내일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특히나 오늘 스피어의 직접적인 공급 계약이 좀 나왔어요. 어제 밤이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주항공이 당연히 매수세가 붙는 게 맞다.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세론이 내일 또 나올 거예요. 세론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세론이 그렇게 생각보다 세게는 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세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젠슨항 테마, 젠슨 황천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젠슨항 테마들이 세론이 막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진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는 건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나올 것도 없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세론이 강하게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우주항공 테마를 좋아하고 실제로 이 회원분들하고도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 팔고 나왔지만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를 이 뭐야
그 밀림의 야수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째려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약세업종은 건설, 조선, 방산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섹터예요. 건설 업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 쪽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관심이 없을 때마다 충분히 관심을 줘도 되는 섹터다. 물론 건설 섹터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라는 얘기가 나오면 건설 섹터는 솔직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건설이라는 거는 입주해 들어가는 입주민들과 그리고 건설을 짓는 시공사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시행사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본인들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불리한 업체는 맞아요. 불리한 업종은 맞는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미국 이란 간의 종전이 나오면 굳이 우리가 다 이렇게 재건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건설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리트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선과 방산이 어제 좋았는데 오늘 떨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수급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올라간 게 조금 이해 안 갔거든요. 예, 어제 올라간 게 이게 왜 올라가지?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을 또 뺏기다 보니까 조금은 하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조선과 방사는요. 반도체의 포트가 꽉꽉 채워져 있다면 저는 이거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가도 된다. 건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조선과 방사는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금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 오늘 물론 시장 좋은데 반해서 약세 업종이긴 합니다만 기회를 충분히 찾아보셔도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정말 힘드네요. 제가 화요일날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찝찝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뭐 지수가 8% 올라가니까는 거기다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또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찝찝하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승은 고맙지만 좀 찝찝하다,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반등은 찝찝함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반등이었습니다. 좋은 반등이었고 또 어떠한 모멘텀과 재료가 이씨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BOJ 금리 결정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는 이번 FOMC가 여전히 케빈 호씨가 금리 인하 기조로 얘기를 할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것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뭐랄까요 평온해질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